우리 화원에서 배웠었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살이 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원에서 출제되는 것도 나오고 추가된 것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상과 연계 세기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복습. 이온화라는 말을 정확히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님을 일단 이온화가 돼야 돼요. 이유가 있어. 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산과 염기에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산이다 염기다라는 말의 뜻은 배웠던 아레니우스로 갈게. 산이 뭐지? 산성이? H 플러스가 그렇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것을 얘기하죠. 오케이. 염기성은 OH 마이너스. 그렇지.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일단 수용액 물에 녹아서 양이온인 음이온을 내놓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화원에서는 누구만 갖고 왔냐면 강산과 강염기만 가지고 언급을 해요. 여기서만. 근데 여기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는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얘가 추가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추가가 되는 거니까 개념을 잘 잡아줘야 돼. 당연히 강산, 약산은 뭘까?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느냐, 수소이온을 적게 내놓느냐 이 차이일 거야. 그러면 그대로 외우지 않아. 해석하는 거. 강산이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돼?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약산은 수소이온을 조금만 내놓는 걸 얘기하겠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가 또 문제냐면 강산의 황산, 염산, 질산, 약산의 탄산, 인산, 아세트산 얘는 지식이야. 해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약산이야, 얘가 강산이야, 왜 강산이게, 왜 약산이게 라고 묻지 않고 얘가 강산인데 말이야, 아니 강산이 누구게, 아예 이러고 물어봐. 그러니까 얘는 옆에다가 그냥 암기라고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당연히 강산이니까 이온화가 크겠죠. 오케이.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서 강산의 모형과 약산의 모형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살짝 한 번만 쓰자. 가역 반응이라는 말을 좀 써주세요. 일대 강산인 경우에는 이건 이제 화원에서 배웠으니까 정반응이 어떠하다? 우세하다. 여기서는 약산인 경우에는 역반응이 우세합니다. 여기서 정반응이 우세하다고 해서 정반응만 하는 거야? 역반응도 있는 거야? 둘 다 있는 거. 있지. 근데 역반응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약하게 있긴 하지만 주로 얘네들로 되어 있어 라는 뜻이고, 약산은 역반응이 우세해. 정반응도 있어. 얘네들이 생성물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역반응이 우세하니까 반응물이 훨씬 더 많아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막 섞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되었고, 그 다음에 강염기와 약염기, 이건 뭐 강산과 약산을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용어만 바꿔주면 되죠. 수소이온을 수산화 이온적 개념으로 바꿔만 주시면 되고,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조금 더 써줄게요. MgOH2 수산화 마그네슘하고 수산화 알루미늄,
요거까지 안정적으로 요거까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좀 이따 외우는 시간은 이 암기 부분은 외워놔야 서로 대화하기가 편해서 그다음 페이지 넘겨서 산의 세기를 비교해 보십시다. 농도와 부피가 같은 염산과 아세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함정이 있어. 농도와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갖고 있는 양은 같은 거지. 얘에서는 반응물에 저 앞에서 뺐는데 뭘 뺐냐면 반응물의 농도와 부피는 같아. 하지만 생성물일 때는 다르다라는 거. 왜? 얘는 강산이거든. 얘는 약산이거든. 다시 한번 복습. 지금 쓰기만 해. 나중엔 얘는 정반응이 우세한 아이라서 생성물이 많아. 약산은 역반응이 우세해. 하기 때문에 생성물이 적어 해서 생성물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까지 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건데 전류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이게 나와줘야 돼요. 알자 이온하고 구경꾼 이온. 알자 이온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고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이야. 왜 이거를 하느냐면 자, 다르게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이온이 이동 가능해야 되거든. 이동이 가능해야 된대요. 근데 어찌됐건 이온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일단 말로 해볼게. 돈 줄게. 그럼 뭐 기분 나쁠 사람 없어. 근데 10원 주고 50원 주고 해봐. 돈은 주긴 했지만 기분 나쁘지. 쓸데가 없잖아. 근데 한 5만 원 주고 10만 원 줘봐. 웃을 수 있지. 돈이긴 돈인데 그 가치성이 낮은 애가 있고 높은 애가 있는 것처럼 이온은 전류를 흐르게는 해주지만 결정권이 있어요. 바로 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했던 5만원권 10만원짜리인 거야. 하지만 구경꾼 이온은 결정권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 영향이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제 요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한 게 외워놨거든. 강산이야 많아. 오케이 땡큐. 이렇게 돼서 쭉 보게 되면 전류의 세기는 염산일 때가 크다. 이유는 강산이라서 조금 더 말로만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온화가 잘 돼서 이온수가 많아서 and 알자 이온수가 많아서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반응 초기에 발생한 수소는 당연히 염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정도는 이온화가 잘 되어 산의 수용액 이온화가 잘 돼서 얘가 클수록 전류도 잘 흐르고요. 생성되는 양도 많아요. 여기서 이온화도 화원에서는 이온화도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빠져는 있어요. 그런데 살짝 이게 끼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평형상수를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 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도라는 것은 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온화니까 이온화가 되는 정도를 얘기해서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전의 질의 총량, 즉 반응물에 이온화된 후 생성물의 농도를 몰수를 계산하면 이온화도가 돼요. 근데 100% 이온화가 됐다고 치자. 그럼 얼마가 될 수 있어? 그치. 만약에 100% 이온화가 되었다면 1은 될 수 있죠.
근데 0%라면 이온화가 그러면 그 정도는 0이겠지. 근데 여기서 살짝 가역 반응이야. 99.9%의 정반응 우세일 수는 있어도 100%는 이론상 거의 불가능.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온도와 농도가 같았을 때 이온화도가 클수록 세기가 강하다.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인 경우는 대부분이 이온화 1에 가깝고 약산과 약염기는 이온화도가 매우 작다라는 거. 외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 뜻인지만 알면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한 장 공부하면서 외울 거는 강산, 강염기 종류, 강염기, 강염기, 약염기 종류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다면 이온화라는 개념 하고 전기 전도도 이온화도 요 정도는 안 외워도 되지만 말 뜻은 근데 안 외워도 돼. 뭔 말인지 알아. 하다 보면.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잠깐 끝.